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요? 네. 무슨 경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 저녁에 혹은 지금 퇴근길이시라면 소주 한 잔 당깁니다. 소주? 네. 맥주나 뭐 와인은 아니고 소주. 맥주나 와인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소주입니다. 소주를 부르는 오늘의 책은 뭐죠? 제목부터 굉장히 뭐 독특하다면 독특할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라는 책입니다. 야,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비린내. 야, 냄새나는 책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저자 이름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요. 우리가 사랑하는 비린내를 쓰신 저자는 황선도 선생님이십니다. 모르는 이름인데요? 유명한 분인가요? 황선도 선생님. 아니, 이름이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섬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황선도 선생님. 자,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만 수다 떨고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의 저자 황선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선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왜요?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YG가 자진납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섭외를 해놓고서 제가 이제 자세한 정보를 메일이나 문자로 드려야 되는데 YG가 요즘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친절하게 알려드리지를 못했어요. YG가 잘못했네. 투잡하고 쓰리잡 하는 것 같은데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예. 소주 한잔 사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을 주겠습니다. 네. 끝나고 소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황선도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 유명하신 분이라고 했냐면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황선도 선생님이. 왜요? 황선도 해양생물학자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 뭐 이런 이벤트를 네이버에서 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 황선도 박사님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예. 지금 여기 저자 소개에 보면 30년간 우리 바다를 누비며 바닷물고기를 연구해온 토종 과학자이자 물고기 박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연구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직장은 어디세요? 그 당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죠. 그게 국가 한 부처에 네. 소속돼 있는 국가연구소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소속돼 있는 국가연구소. 예, 네. 거기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세요? 박사과정 때 들어갔으니까 뭐 20년을 이미 하고 네. 나온 지는 한 7년 됐습니다. 나와서는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인 거고요. 네. 지금 일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찌 보면 재집행해주는, 대행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이죠.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수산자원을 증대시키는 일, 또 망가진 바다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일들이 주 사업입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하셨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연구자를 넘어서서 이 뭐 물고기, 우리 주변 근해에 사는 물고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리고 또 어민들의 그런 뭐 생산량 같은 걸 증대하고 뭐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좀 관심사가 바뀌신 거예요? 바르게 보셨어요. 네. 연구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어느 물고기가 얼마만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민들이 얼마만큼 잡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수산연구소의 기본 목표예요.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순간이 됐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디에 물고기가 얼마큼 있다. 그것만 갖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더라고요. 늘 바다에 나가서 접하다 보면 생태계도 이미 망가지고 자원도 고갈됐는데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 요구사항이 많죠. 이걸 해결해달라. 네네. 근데 우리 같은 연구원들은 연구만 할 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부하고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연구소가 대학 아니면 이 연구소가 유일하게 있는 그 전문가로서 직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공공기관이 하나 생기면서 이거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까지 연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나와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7년 전에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계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옮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라는 책을 다뤄보자고 그리고 황선도 선생님을 모시자고 추천을 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저한테 오래전부터.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저는 황선도 박사님을 한번 모시자고 JYP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책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네,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재밌는 책이라면서 저한테 강추하면서 읽어보고 황 박사님을 모시자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자라고 했는데 곧바로 잠깐 조금 이따 새 책이 나온다니까 새 책 나오면 모시자고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책이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제가 보통 이 과학책 같은 경우를 가까운 데다가 꽂아두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는 제 책상 책꽂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둔 다음에 혹시 저녁에 술자리 같은 때가 있으면 한 번씩 들춰봅니다. 그 멸치나 무슨 생선은 머리 말고 대가리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대로 국어 공부를 하셨네요. 네. 멸치 대가리엔 블랙박스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네. 문법상으로는. 네. 그런데 좀 대가리라고 하는 표현에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순화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글쟁이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멸치 머리가 아니라 멸치 대가리라고 해야 된다. 사람을 제외한 이제 동물들은 대가리라고 쓰는 것이 표준말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책 말씀을 꺼낸 게 그 7년 전에 이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옮기신 다음에 약간 이제 그렇다면 내가 좀 여태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대중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알려야 되겠다 뭐 이런 또 욕구도 생기셔가지고 이런 책을 내신 건가요?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사실은 저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그래요. 생활사가 국립수산과학원이 동서남해 바닷가에 여러 군데에 이제 지역 연구소가 있는데 네. 뭐 좀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자연과학자가 한 군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또 인사 발령도 있고 해서 여쪽저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7번이나 이삿짐을 7번이나 이사를 진짜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도 떠난 상태다가 서울에 친구들이 대부분 있는데 혼자 이렇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좀 심심한 게 많죠. 네.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 오면 저는 모처럼 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지방에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그 자리에 못 깨요. 근데 다행히도 술을 한잔 하다 보면 대부분 술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회한사라가 좀 올라오죠. 네네. 네. 그러면 요때 다닌 거잖아요. 요때 내가 껴들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네. 들어가는데 딱 질문을 먼저 합니다. 야 황박, 이거 이 물고기 이름이 뭐야? 근데 옷 다 벗겨놓고 껍질 다 벗겨놓고 다 난도질 해놓고 네. 그러고서 이 물고기를 뭐라고 맞히냐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물고기를 맞히기 위해서는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이제 분류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느러미 살이 몇 개고 뭐 크기의 비율은 어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잘라놓고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명색이 물고기 박사인데 이걸 또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뻔하잖아요. 횟집에 올라오는 회는 네. 맞히죠. 네. 맞춰요. 맞히고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요? 니네들이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 이 물고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떠드는 거죠. 시끄럽죠. 아주 몹시 시끄럽죠. 대부분 다 글쟁이 출신들이라 어디 가면 네. 다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말 표현을 써도 됩니까? 네. 구랏발도 있고 야부리도 작가는 애들인데 보통 제 앞에서는 물고기 앞에서는 깜짝 못하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 그렇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책을 써봐라. 그렇게 시작됐었죠. 아니 근데 이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를 제가 아까 제 책꽂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꽂아뒀다가 술자리 있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펼쳐보고 간다는 게 이 책이 정말 기막힌 구성으로 돼 있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생선 한 마리씩,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씩을 놓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멸치머리 그 책은. 예, 그 책은 1월은 명태, 2월은 아기, 5월은 멸치. 그러니까 제철 물고기를 그 물고기 12종류에 대해서 구라를 푸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기서 제가 껴들어가야 되는데 구라가 아니고요. 그건 야불이었어요. 네. 구라와 야불이 구별하실 줄 아세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아니 구라는 그 일본말 쿠르에서 왔어요. 검다에서. 네. 검다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거짓말 같으잖아요. 아. 구라친다는 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과학자인데 명색이. 네. 증거가 있어야 야부리는 되는데 뭡니까 그러면? 거짓말 안 치죠. 아니 야부리는 뭐예요? 야부리는 제 나름의 주장에 의하면 네. 네. 그거는 제 나름의 주장입니다. 네. 야볼이라고 하는 고어에서 나왔어요. 네. 좀 과장돼서 말을 하다. 저는 야부리꾼이지 구라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황선도 박사님 이번에 낸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책에 출판사가 홍보를 할 때 과학계 황구라라고 홍보를 했던데 그럼 황야불이라고 홍보를 했어야 맞는 그러니까 첫 거군요. 번째 책은 야부리가 맞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약간 구라가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게 지금 오늘 주제인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우사비입니다. 우사비. 우사비. 네. 우사비는 구라가 섞여 있어요? 그럼 이게 인문학 분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과학자가 그렇죠. 인문학을 한다는 맞아요. 얘기는 약간은 거짓말. 자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긴 뭐하고. 황야부리는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네. 야부리 황으로 하죠. 야부리 황. 네. 예. 그리고 황구라는 진짜 저 구라꾼 한 명 있었잖아요. 그죠. 황씨. 그렇죠. 저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분한테 그 황구라는 넘기고. 근데 그게 저기 분야가 달라요. 하나는 문학계의 황구라고, 네. 하나는 과학계의 황구라고. 문학계의 황구라는 이제 황석영 선생님이고 그 과학계의 황구라는 한 10년쯤 전에 이제 또 그 우리 다 아는 논문사기 그분 티셨던 그분이 이제 황구라로 그분은 진짜 종종 불렸었기 구라였으니까. 때문에 예. 지금 이건 구라를 한번 세탁 한번 하죠. 이건 네. 재밌는 구라로. 재밌는 거. 황선도 구라는 세탁을 한번 해서 재밌는 구라로 한번 세탁을 하죠. 뭐 구라 아니고 야불이라면서요. 좋습니다. 뭐든. 뭐 황야불이나 뭐 야부리 황이나 네, 뭐 네. 황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책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는 그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뭐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쫙 야부리를 푸신 거고요. 네.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는 교묘하게 이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에 나오는 물고기를 피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야부리 겸 구라를 푸신 책입니다.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네. 앞에 책은 멸치머리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은 원 제목은 네. 그러니까 그 원 제목이라고 하는 그 기획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술집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네. 내 친구 도깨비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내 친구가 그 친구 물론 글쟁이고 출판사를 했었었죠. 그 친구가 처음에 줘줬던 가제는 밥상 위에 올라오는 12가지 물고기 이야기였어요. 재미없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이건 제가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양 생물 얘기를 보통 어린애들한테 권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외국 책 번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고래 나오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늘 접하는 밥상 위에 늘 올라오거나 네.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맞아요. 물론 학계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정보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한테 안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12가지 물고기 이야기를 제가 매철마다 오니까 한두 번 올라왔겠어요, 서울을. 그때마다 먹은 얘기를 모은 것이 이제 요 얘기인데 이건 다분히 연구의 결과, 제가 직접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동료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쓰기는 편하게 쓴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맞습니다. 실질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년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성과가 그냥 고스란히 다 이 책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그 지금 자꾸 이 책 저 책 하는데 네. 멸치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네, 멸치.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만들어진 우사비.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이거는 그 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 주류 물고기였어요. 주류 물고기 밥상 위에 올라오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생산도 많이 되는 주류 물고기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살다 보니 비주류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얘기죠. 네. 갑을 얘기도 나오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얘기 나오고 알바 뭐 이런 거 나오고 세상이 전부 주류 위주로 세상을 살잖아요. 네. 저 역시도 주류만 썼잖아요. 네. 그때
생각을 번뜩 했죠. 야, 세상에 주류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류도 있어. 나의 삶 전체도 다 비주류야. 비주류인 인생의 물고기를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한 것이 두 번째 책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의 맨 처음 소개되는 물고기가 무엇이냐, 바다생물, 해양생물이 무엇이냐면 해삼, 멍게, 개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상당히 과학자가 쓴 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작도 그럴싸합니다. 이 소주 한 잔하러 횟집에 가면 회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명 스키다시라고 한다. 붙이다라는 뜻의 일본어 스케로에서 온 것이라 추측되는데 우리말로 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류에 끼지 못하고 항상 비주류인 해산물이 있다. 바로 해삼, 멍게, 개불이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책의 문장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네. 느껴지는데 그 얘기를 이제 주류 비주류 얘기를 듣고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 멸치머리 블랙박스 이 책의 차례를 보니까 여기는 진짜 주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싼 물고기들이 많이 있네요. 보거, 홍어, 갈치, 조기, 숭어, 그 다음에 뱀장어. 뱀장어도 비싼 거죠. 어휴, 네. 그거 뭐 장어. 그거 한번 네. 먹으러 가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죠. 주류 물고기에 대한 책에 이어서 비주류인 근데 여기도 주류 좀 비싼 것도 좀 꽤 나오던데요. 그 저기 다랑어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많이 통용됐지만 옛날에 네. 감히 먹을 수도 없었고 네. 연어도 마찬가지죠. 연어도 마찬가지죠. 네. 네. 자, 그 저 책 얘기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그 해산멍게 개불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복, 소라, 그 다음에 꽃멸은 이제 멸치 비슷한 제주도에서만 잡히는. 네. 비양도 꽃멸이라고 네. 불리는. 네. 그 다음에 굴, 꼬막, 바지락, 도루묵, 삼치, 방어, 돔, 다금바리, 다랑어, 연어, 그 다음에 홍합은 이제 위도라는 섬 이야기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제 네. 해산물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산물들에 대한 야부리로 점철된 재미있는 책이죠. 사진도 꽤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기록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위도에 얽힌 얘기라던가 이런 걸 이제 진짜 그 경험담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뭐 심지어 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후 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근무할 네. 때 실제로 조사도 나갔고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표현돼 있고요. 참치, 그 다랑어 종류를 얘기할 때는 해밍웨이에서 녹새치를 잡았었던 네. 그 노인과 바다 그 소설을 아주 어렸을 때 읽었는데 실제로 그게 어디서 잡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쿠바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해밍웨이가 집필했던 호텔도 가보고 쿠바에 또 말레콘이라고 하는 방파제 네. 긴 곳에서 해밍웨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다녔는지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쿠바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현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과학 얘기 플러스 약간의 인문학적 냄새가 난다. 그래서 구라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데 사실은 경험에 의한 거니까 꼭 구라까지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녹음 전에 또 한 번 제가 당황했었는데 저희는 뭐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진행자들이 책을 읽고 왔다. 저자야 뭐 책 내용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떠들어 보자 이런 건데 오시자마자 책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책이 4월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책을 쓴 거는 되게 오래됐다고. 글을 쓴 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창작해서 쓴 게 아니고 네. 근거 있는 내용들을 맞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구를 했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것들이에요. 그게 모 신문사의 그 블로그에도 쭉 연재를 해왔던 거라서 책은 만들어진 거는 뭐 겨우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하셨었죠. 맞습니다. 네네. 이 원고를 제출한 거는 벌써 수년 전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저 저자의 첫 번째 그 말 있잖아요. 저자의 말. 네. 거기에 보면
쭉 쓰신 다음에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에서 쓰기 시작해 해운대에서 다듬고 군산에서 매듭진다. 그게 발령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근무지가 이동하는 기간 몇 맞습니다. 년 동안 쓰셨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예. 진짜 그러니까 좀 뭐 속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풍광이 좋은 곳들은 다 근무처로 가신 것들 아닙니까? 네가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해양 생물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해양 외국은 연구소나 수산 연구소는 주로 음. 바닷가에 있어요. 네. 그게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산속에 해양 연구소가 있으면 서울 한 군데 이상하잖아요. 있어도 돼요. 그래요? 제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대전에 연구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동해 가기 쉽고 남해 가기 쉽고 서울 가기 쉽고 뭐 아니 서울은 아니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되고. 필요하면 가면 가면 되니까. 되니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의 지금 생각은 바닷가 쪽에 있어야 일상적으로 늘 그걸 접하게 되고 그 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시장도 가깝고 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남해에 연구소들이 있고 지금 우리 회사도 각각의 지사들이 동서남에 나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자연은 살고 있는 그 생물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 그런 것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전문성을 답보하기에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터 하나 잡고서 거기서만 그냥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물고기 한 종에 대해서만 논문을 계속 쓰시는 그런 분들도 그게 있으시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죠. 외국을 생활도 해보고 외국을 다니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인사이동이나 발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움직여져요. 그게 제일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쯤 나이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나 봐요. 네. 그것도 역시 나를 지금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그 해양 생물 물고기들이 들어있는 책을 2권이나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주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동네로 가면 또 그 동네에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주변인이고 늘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또 주변인이고 늘 남들은 육상학을 공부하는데 저는 해양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주변인이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주변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지금 뭐 쓰다가 잘 모르겠으면 제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정보원들은 주로 국정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민들. 네. 바로 전화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해주죠. 네. 그게 다 제 자산이죠. 그 보니까 진짜 그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는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를 보면 실제 어민들이랑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얻은 아이디어라던가 아니면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연구에 반영하시는 얘기들도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민들이랑 교류가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 생생한 그거에 대한 그런 지식이. 또 에피소드 있는데요. 사실 식자층이라 하는 것은 배웠다는 사람들은 현장성을 많이 갖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라는 게 깊어지다 보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공부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면 정보를 충분히 잘 얻어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요. 그렇지만 어민들은 한 달 동안에 한 번이 아니고 30일이나 31일을 거기서 경험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단지 그분들은 경험치가 많다면 저희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이 더 가해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의 스승인 거죠. 바다와 거기에 생활하는 어민들은 저의 스승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저자 소개를 보면 해양학과 어류 생태학을 전공했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학부는 뭐 해양학과 이런 데 나오시는 건가요? 학부는 해양학과를 나왔습니다. 해양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잘 뭐예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해양학 한다고 들어온 학생들 한 70여 명 중에서 대부분 마도로스 되는 줄 알고 왔어요. 마도로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건 알죠. 그건 알죠.
뭐 원양 원양어선 타고 파이프 네. 물어야 파이프 되고 물고 하얀 모자 모자 딱 쓰고. 쓰고 네네. 혼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항해사 같은 거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마도로스라고 하죠. 낯선 항구에서 이렇게 묘령의 여인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많이 보셨네요. 근데 그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저 역시도 뭐 그거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해양학에 반대하면 저는 육상학이라고 봐요. 우리 육상학에는 뭐 지질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물리학, 수학 뭐 다 있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걸 통틀어서 받아도 그만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그냥 해양학이라고 하나로 뭉쳐놓은 거죠. 아, 그러면 해양학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해양물리, 음.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생물이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제가 해양생물학을 공부했는데 해양생물학에도 플랑크톤 같은 부유생물학이 따로 있고 음흠. 거기에 젖어 바닥에 벤토스로 있는 젖어생물학이 따로 있고 헤엄쳐서 다니는 유형생물학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유형생물학이라는 게 어류학인 거죠. 물고기죠. 네, 네. 소위 핀피쉬라고 부르는 지느러미가 있고 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학부 때 그걸 딱 가서 다 들으려고 하니까 일단 해양학자가 앞에 붙기 전엔 뭘 먼저 공부해야 돼? 기초과학으로. 생물학, 지질학, 네. 화학, 물리학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학교에 기초과학과를 다 공부해서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왔을 때 그걸 또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생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바다 생물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겠죠. 외국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해양학이라는 게 학부에 만들어져서 아, 그러면 진짜 그 학부 때 해양학과 동기들은 바다에 계속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연구의 분야들이 엄청 다양하고 넓겠네요. 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생물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뭐 지질학, 물리라던가 물리학. 지질학 이런 쪽에 더 가까운 분도 있고. 오류 생태학을 전공했고 박사 학위는 고등어로 받으셨네요. 제가 다니던 연구소가 수산연구소잖아요. 네. 저는 해양학을 공부했고 해양 어류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류 생태를 공부했는데 그 연구소에 입사를 하니까 거기는 수산학이에요. 국립수산과학원. 예. 네네. 그게 수산학과 해양학은 뭐가 다르냐라는 거잖아요.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수산학은 뭔가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잘하시는데요. 수산이라는 게 물에서 생산된 것들이에요. 네. 맞춘 건가요?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해양학에서는 해양 생물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수산학에서는 생선이라고 하는 거죠. 생선. 수산물이라고 하죠. 수산 자원. 수산 자원. 네. 그럼 그걸 또 일반인들은 해산물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해양학과 수산학의 가장 큰 차이는 해양학은 바다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수산학은 거기서 생산된 수산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게 인간한테 어떻게 활용될 거냐, 이용될 거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이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황 박사님은 해양학, 생태학, 그 다음에 수산 뭐 이런 자원학 이쪽을 두루두루 다 섭렵하신 셈이군요. 섭렵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고등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작년인가요? 그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많이 생긴다 이런 보도 보면 되게 황당하셨겠네요. 뭐래? 저는 그냥 뭐야 헐 뭐 이런 거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어민들은 타격이 컸죠. 네. 그렇게 방송 한번 나가면 네. 바로 고등어 아무리 잡아와도 가격 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부도 뭐 반박성명 내고 뭐 어쩌지해서 이제 조금 가라앉았죠. 그뿐이에요. 옛날에 일본에서 원전 네, 맞습니다. 피해가 있었을 때도 네, 그게 네.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네. 바로 수산물 가격은 하락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한번 끊고 이제 다음 시간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질문 하나 드려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본산 오류를 먹어야 되는지 혹은 일본에서 온 방사성 오염물질에 우리 근해에 있는 생선들이 오염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라 대답하기 힘듭니다. 네. 요것을 만약에 뭐 문제 없다라고 하면 어민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네. 환경운동가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네. 문제가 있다 하면 어민들한테 제가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행히 네. 고등어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네.
같은 종이라도 개군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군들이 있어요. 음. 산란군들이 음. 있어서 우리나라 고등어가 일본 그 원전이 후쿠시마 있었던 근처. 후쿠시마 근처까지 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학술적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섞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등어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저 케바케라는 말이 있지만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약간 똑같이 우리 동해에서 잡힌 물고기라도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고기도 표층에 사는 게 있고 저층에서 그냥 정착성 어류로 그냥 머무르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착성 어류 같은 경우는 많이 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 지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다랑어 같은 경우는 고도 회유성 어류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빠르게 회유를 하기 때문에 엄청 빠른 예, 속도로 그런 이동을 것들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그 피해를 좀 뭐 볼 수도 있다라는 근데 것도 있죠. 잡아 보면 그 뭐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거 측정하잖아요. 네. 샘플링 해가지고 그 조사해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들은 또 열심히 하죠.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바로 느낌상 음. 그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도 뭐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이제 그 후쿠시마 사건이. 2011년이니까 벌써 한 6년, 7년 됐죠. 네. 또 하나 요즘은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 물고기. 근데 여전히 이슈입니다. 그 저기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농산물. 예, 네. 잘 짚으셨는데요. 네. 사실은 해류를 봐도 네. 쿠르시오 커런트라는 쿠르시오 해류가 네. 우리 쪽을 지나서 후쿠시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해류를 따라다니는 어떤 어류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네. 피해는 없을 수 있어요. 네. 단지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문제예요. 거기 후쿠시마 근처에서 잡은 것을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와서 그걸 감추고 판매하는 거. 네. 이건 인간의 문제지 내 새끼 물고기의 문제는 아니죠. 그 동네에서 잡은 거를 딴 데서 잡았다고 구라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사람의 문제지 물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꾸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자꾸 외국에서 이제 수입 이제 규제를 풀라고 막 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부를 이렇게 끝내려니까 약간 섭섭해서 제가 네. 한두 개만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 그 초반에 친구들이 이 회쳐놓은 거 보고 이건 무슨 물고기냐라고 이제 하면은 맞춘다 그랬었잖아요. 네. 진짜 다 맞춥니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횟집에 나오는 거는? 사실 이런 대답을 먼저 하죠. 물고기 회를 먹어서 맞히는 거는 많이 먹어본 사람이 최고 잘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이게 어류 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출 수 있죠. 근데 황 박사님도 엄청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바닷가 돌아다니다 보면 네. 실험하고 남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밥상에 올라오는 횟감으로 올라오는 어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뻔하죠. 한 점만 딱 봐도 보거나 맛보거나 해도 다 맞춘다는 거죠. 그 질문이 자꾸만 많아지면 제가 좀 불리해지는데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저기 물고기 박사는 진짜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럼 가령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어요. 그 아무거나 물고기를 이제 통째로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보시면 통째로 보면 다 맞추는. 대부분 알죠. 한 우리나라 해산어가 한 900종 정도로 돼 있어요. 900종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네. 크게는 다 볼 수 있어요. 단 뭘 어렵냐면 숭어와 가숭어를 구별해야 되거나 뭐 아주 비슷한 가자미 종류도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네. 참가자미, 용가자미 뭐 종류가 많은데 아주 상세하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언뜻 보고 답을 맞히기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은 조금 저도 도감을 찾아보거나 좀 분석을 해봐야 알고 웬만한 정도는 보면 뭐 알죠. 그 먹어보고 눈 감고 먹어보고도 맞추시는 것도 그러면 그 블라인딩 테스트 하세요? 같은 경우 많이 보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건 네. 어류학자 갈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많이 드셔보셨대길래 궁금해서. 뭐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요리도 잘 하십니까? 요리는 제가 좋아하는 셰프들이 많습니다. 낚시는 하세요? 그건 제가 안 합니다. 낚시는 안 하세요? 네. 진짜, 안 하든 뭐 진짜 신기하시네. 소신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때문에 일단 질렸고요. 우리 아버지가 민물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잡히지도 않는 저수지에 가서 어린 아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는 좋아했지만 저 옆에서 앉아 있는 거 거기도 안 잡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일단 지루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채집하러 가면 그물로 바로 끌어서 바로 잡혀야 되는데 언제 낚시 들이고 있어요. 강태공도 아닌데 성질 급해서 못합니다. 취미로도 잘 안 하시는군요. 네. 네. 아니 그게 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취미는 뭡니까? 그림 그리고 우와. 이렇게 앉아서 야부리 까고. 아하. 황 박사님 좋은데 저 질문 방금 이제 아버지랑 저수지 낚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은 혹시 어렸을 때부터 바다와 관련된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때는 학력고사였나요? 네네. 학력고사 점수 때문에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제가 만화 아까 그림 얘기했죠. 네. 만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 만화, 영화도 좋아했고. 우리 때 많은 그 영화가 주로 SF 같은 풍의 뭐 마징가 제트, 철인 28호, 아톰, 네. 뭐 마린보이 막 이런 거였었어요. 네네.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걸 따라서 그림도 그렸어요. 실제로 우리 반 아이들한테 돈 주고 만화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제가 그린 만화를.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박사님이 하나 있는데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거나 막 이래서 뭐 어디가 전투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박사가 참 눈에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만 5입니다. 6형제, 아들만 6 집안의 막내인데 형한테 물어봤죠. 형 나 저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저 어디서 뭘 공부해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 형들이 그거 그 당시에 우리 형은 똑똑했나 봐요. 미국에 나사라는 데가 있는데 미 항공우주국에 가면 그래도 달나라도 뭐 탐험하고 한다더라.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느 과를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우주학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제가 천문학과나 좀 이런 오래됐는데 거겠죠. 천문학과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서울의 유수대학에 2개가 있었어요 딱. 네.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한번 꿈을 이렇게 가지면 네. 꿈이 변하잖아요. 원래 네. 대통령 하다가 장군 하다가 과학자 외교관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과학자가 됐어요. 네. 처음부터까지 계속 과학자였어요. 네. 그럼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점수도 안 나오는데 끝까지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학력고사가 말을 해주죠. 너 거기 대학 못 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꿈을 그래서- 이루셨네. 그래서 네. 우리 동네 그나마 그냥 장학금 준다는 학교를 찾은 게 해학과 하나 있어서 우리 동네 학교 하나 거기 장학금 준다니까 들어갔어요. 네. 아하. 그래서 그때 표현을 했죠. 하늘을 보고 걷다가 바다에 빠졌다. 그래서 천문학 공부하다가 해학 공부하게 된 사연입니다. 네. 자 오늘 황선도 박사님과 함께 신간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그리고 구간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이 책 2권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야부리 황 선생님의 이 인간적인 면모 위주로 네. 첫 회를 꾸며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사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예, 곁다리로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에 나오는 그런 것까지 생선도 포함해가지고요. 한두 개까지. 네. 네. 개별 생선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황선도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